안녕하세요. 냉정초 6학년 여러분. 과학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내용을 공부했는지 기억나나요? 재영이가 빵 반죽을 하면서 갖게 된 궁금한 점을 바탕으로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을 세어봤었죠? 이번 시간엔 재영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해 볼 거예요. 실험을 계획해 볼까요? 자, 오늘도 과학책, 실험 관찰책, 연필, 지우개 다 준비되었나요? 오늘은 적을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힘내고 준비되었으면 과학책 12쪽을 펼쳐봅시다. 12쪽, 13쪽 부분을 펼쳐주세요. 자, 재영이는 자신의 빵 반죽이 발효되지 않은 까닭은 빵 반죽을 차가운 곳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효모가 발효하는데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는지 읽어볼게요. 효모는 차가운 것보다 따뜻한 곳에서 더 잘 발효할 것이다. 어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실험 관찰에 쓴 가설하고 비슷하지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내용으로 가설을 세웠을 것 같아요. 똑같지 않아도 예를 들어 효모는 따뜻한 곳에서 더 잘 발효할 것이다. 또는 효모는 온도가 낮은 곳보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더 잘 발효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쓴 친구들 다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실제로 실험을 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과학책 이 아래쪽에 실험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실험 계획 세우기. 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1번.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실험해야 할지 실험 방법을 토의해 봅시다. 우리 토의할 수 있을까요? 모두먼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 혼자서라도 생각해 보기로 해요. 두 번째,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야 할 조건을 찾고 그 방법을 정해 봅시다. 다르게 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야 할 조건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차가운 곳과 따뜻한 곳에서의 효모의 발효에 대한 실험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다르게 해서 비교해야 될까요? 맞아요. 온도를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럼 온도를 다르게 하고 온도 말고 같게 해야 될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온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똑같이 맞춰줘야 될 거예요. 자, 3번. 실험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관찰하거나 어떤 부분을 측정해야 되는지 정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도 정하고 그 다음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적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구성원이 할 역할을 정해봐야 되는데 이 실험이 사실 혼자 준비하려면 어려운 실험이니까 여러 명이 같이 나눠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얼른 지나가고 친구들과 같이 실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화이팅 해보도록 해요. 자, 이제 이 실험 계획을 세운 방법을 읽어봤으니 우리 실험 관찰을 펼쳐서 직접 실험 계획을 한번 세워보기로 해요. 자, 실험 관찰은 7쪽을 볼 거예요. 실험 관찰 7쪽을 펼치면 이렇게 실험을 계획해 볼까요? 라는 페이지가 나와요. 이 페이지 펼쳐놓고 연필하고 지우개도 준비해 주세요. 자, 다시 우리가 세웠던 가설을 한번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가설을 정리했던 친구들은 잘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가설을 정리하지 못한 친구는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써봅시다. 효모는 차가운 곳보다 따뜻한 곳에서 더 잘 발효할 것이다. 자, 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실험해야 할지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내 보래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고안할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이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재영이처럼 두 개의 반죽을 만드는 거예요. 반죽을 만들어서 하나는 냉장고에 넣고 하나는 따뜻한 곳에 놓아보면 결과를 한번 다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빵 반죽은 우리가 하기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간단하게 실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효모에 이 빵 반죽을 할 때 필요했던 재료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가 필요했었죠? 밀가루, 그리고 설탕, 또 효모, 마지막으로 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우리 한 가지를 빼도 효모의 발효는 관찰할 수 있어요. 어떤 걸 빼면 좋을까요? 효모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 효모의 먹이가 되는 설탕도 꼭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 효모는 사실 효모균이라고 하는 건데 이 효모균을 활성화시키는 물이 또 필요해요. 물을 섞어놔야지 여기에 건조되어 있던 효모가 활성화가 돼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 가지 빼도 되는 게 하나 있네요. 밀가루는 빠져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효모랑 설탕과 물을 적당한 비율로 잘 섞은 효모액을 만들어서 발효시키면 실험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 효모액을 2개를 만들어서 각각 차가운 곳과 따뜻한 곳에 두고 관찰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럼 이 실험을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1번에 조금 어렵겠지만 꼭 시도해 보기로 해요.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리 이거 틀릴까봐 걱정하지 않기로 해요. 대신 여기 네모칸이 크니까 선생님이 반을 나눠줄 거예요. 반을 나눠서 왼쪽엔 여러분이 스스로 실험 방법을 고안해서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내 주세요. 이쪽은 여러분이 다 하고 나면 오른쪽엔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온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해 줄 거예요. 우선 자기가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 선생님 거랑 비교하면서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영상 멈추고 한번 그려봅시다. 시작! 자, 다들 열심히 했나요?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생각했을지 선생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틀렸다고 지우거나 막 고치지 말고 선생님 다음에 만나면 선생님 저는 이렇게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하면서 꼭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빈 오른쪽에 우리가 실제로 교과서에서 해볼 방법을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우선 시험관이 2개가 필요해요. 시험관이 2개 필요해요. 선생님 그릴게요. 아이고, 시험관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시험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시험관이 2개 필요하고 그리고 이 시험관 2개 안에다가 선생님이 효모액을 넣을 거예요. 효모액은 뭐라고 했어요? 설탕과 효모와 물을 섞은 효모액을 넣을 거예요. 효모액, 설탕, 물,
그리고 효모가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이 시험관 두 개를 한 개는 차가운 곳에, 하나는 따뜻한 곳에 두어야겠죠? 재영이처럼 뭐 창가나 뭐 냉장고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선생님은 시험관을 담글 수 있는 비커를 2개 준비할게요. 커다란 비커를 준비해서 2개를 담가 줄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어떤 물, 한쪽에는 차가운 물,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따뜻한 물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도 이 시험관 그림을 보면은 알겠지만 시험관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요. 동그랗게 돼 있는데 이걸 그대로 비커에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툭 쓰러지겠죠. 그래서 시험관을 똑바로 세워줄 도구가 필요해요. 교과서 실험에는 가열용 시험관대, 선생님 적어줄게요. 가열용 시험관 대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색깔을 바꿔서 선생님이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래. 자, 요런 식으로 비커에 걸칠 수 있고 시험관도 요렇게 잡아주는 도구예요. 이거는 사실 시험관을 가열할 때 잡아서 이렇게 밑에서 가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예요. 자, 교과서에는 요런 도구가 나왔지만 사실 요거 말고도 집게 스탠드라는 게 있어요. 집게 스탠드라고 해서 요렇게 집게가 달린 스탠드가 있는데 여기가 집게예요. 여기에다가 시험관을 고정해서 물에 담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 자, 가열용 시험관대를 이용해서 고정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잠시 후 물에 담갔다가 효모에게 부피가 달라지겠죠. 발효가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를 테니까 부피를 측정한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계획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실험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번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야 할 조건을 찾고 그 방법을 정해봅시다. 여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아까도 선생님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효모액이 담긴 두 시험관을 관찰하는 실험을 준비하면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이 우리 하나 있었죠. 다르게 해야 되는 것. 여기 이 시험관과 이 시험관에서 다르게 해야 될 부분. 어떤 부분이었어요? 네, 온도였죠. 여기다 적어봅시다. 시험관을 담글 물의 온도가 달라야 해요. 근데 이 방법에는 이 물의 온도를 구체적으로 몇 도로 할지 그걸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운 물과 그리고 따뜻한 물이 있어요. 몇 도 정도로 담그면 될까요? 여기서 퀴즈. 여러분, 얼음이 어는 온도를 알고 있나요? 맞아요. 0도예요. 그러면 차가운 물이란 건 0도보다 조금 높은 정도겠죠. 우리가 겨울에 틀면 나오는 차가운 수돗물이 한 4도씨 정도 될 거예요. 우리 4도씨 정도로 사용을 합시다. 그럼 따뜻한 물은 몇 도 정도 될까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체온 자주 재서 사람의 체온이 몇 도인지 다들 알고 있죠? 몇 도 정도 될까요? 네, 36도에서 7도 그 정도 사이가 보통 체온이에요. 그럼 사람이 따뜻하다고 느끼는 물의 온도는
보통 체온보다 조금 높은 물이에요. 그럼 한 40도 정도의 물이면 될 것 같아요. 따뜻한 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물이 끓는 온도인 100도 가까운 물을 넣는다면 효모가 아마 다 익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을 정리했으니 이번엔 같게 해야 할 조건을 찾아봅시다. 같게 해야 할 조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서 발표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해볼까요? 온도 빼고 같게 해야 될 조건 몇 개나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했을지 선생님 너무나 궁금하네요.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제일 처음 효모에게 양을 같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부피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쪽에는 효모액을 많이 넣고 저쪽 시험관에는 효모액을 적게 넣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 두 개의 양을 맞춰줘야 돼요. 어느 정도로 넣을 거냐면 5ml 정도 넣고 싶어요. 여러분이 시험관을 보면 알겠지만 시험관이 크지 않아요. 5ml는 한 숟가락 양보다 적은 양이에요. 굉장히 조금이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이 같아야 할까요? 비커에 넣는 물의 양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차가운 물, 따뜻한 물을 넣는 물 말이에요. 이 물은 시험관이 푹 담길 정도로 있어야 되겠죠? 400ml 정도 넣도록 합니다. 400ml는 여러분 학교에서 먹는 우유 2개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시험관의 크기, 종류, 모양도 같아야 되겠죠. 시험관의 종류와 크기. 지금 우리가 볼 실험에서는 눈금이 있는 시험관으로 30ml짜리 시험관을 이용하려고 해요. 눈금이 있는 시험관. 눈금이 있다는 건 시험관에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실험. 시간도 똑같아야겠죠. 어떤 거는 실험 시작한 지 1분 만에 관찰하고 어떤 시험관은 10분 기다려서 보고 하면 안 되겠죠. 자, 둘 다 동시에 시작해서 15분 후에 결과를 볼 거예요. 15분 정도 두었다가 결과를 관찰하도록 해요. 그 다음 실험 장소도 맞춰주는 게 좋겠어요. 어디서 실험하면 좋을까요? 만약 학교에 있었다면. 네, 물론 과학실에서 실험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다르게 해야 할 조건, 그리고 같게 해야 할 조건도 찾아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실험을 하고 우리가 여기 생각했던 방법대로 실험을 하고 결과를 관찰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관찰하고 어떤 부분을 측정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효모가 발효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네, 효모가 부풀어 오른다고 했어요. 그 부풀어 오는 모습을 관찰하고 측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봅시다. 시험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효모에게 부피를 측정한다. 다 잘 듣고 적었나요? 시험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효모에게 부피를 측정한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실험 관찰 다음 8페이지를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뒷장으로 넘겨야 돼요.
뒷장에 넘기면 이제 드디어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정하고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적을 게 너무너무 많죠?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준비물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 준비물 뭐 있어요? 뭐 한 몇 가지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조금 생각하는 친구는 3가지, 많이 생각하는 친구도 한 5가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물을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자, 여기서도 또 칸을 반으로 나눌게요. 반으로 나누고 왼쪽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한 준비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있는 대로 다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쓴 후에 선생님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말해줄 거예요. 선생님은 11개를 부를 거예요. 11개. 11개 중에서 여러분이 몇 가지나 찾아서 적을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동영상 잠깐 멈추고 여기다가 이 실험에는 어떤 게 필요해요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힌트는 우리 여기에 적었던 실험 과정, 그리고 같게 해야 될 조건과 다르게 할 조건,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필요한 준비물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준비물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꼭 동영상 멈추고 정리해야 돼요. 자, 다 적었나요? 선생님이 이제 어떤 준비물을 필요한지 선생님 불러볼게요. 자, 먼저 비커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 비커가 몇 개 필요할까요? 비커가 2개 필요하다고 적은 친구도 있을 텐데 사실은 3개예요. 하지만 2개만 찾은 친구들도 잘했어요. 왜 3개가 필요하냐면 비커 50ml짜리 1개,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효모액을 만들 물을 담글 비커예요. 효모액 처음 만들 때 물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때 필요한 물을 담을 비커가 필요해요. 1개. 그 다음 500ml짜리 2개가 필요해요. 이거는 왜 필요할까요? 이거는 시험관을 담글 커다란 비커의 용도이죠. 이렇게 비커가 3개가 필요하고, 2번째, 물이 필요해요. 근데 물은 효모액에 섞은 물도 필요하고, 차가운 물, 효모액용물, 그 다음 차가운 물, 몇 도씨라고 했어요? 4도씨, 그 다음 따뜻한 물, 40도씨가 필요해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시험관대가 필요했어요. 시험관대는 이 시험관을 잡아줄 시험관대가 필요해요. 그 다음 설탕 2숟가락, 그리고 효모 2숟가락. 여러분 여기까지 안 적어도 괜찮아요. 아직 모르니까, 그치? 설탕 2숟가락, 효모 2숟가락, 그리고 약숟가락 2개가 필요해요. 약숟가락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과학실에서 쓰는 숟가락인데 손잡이가 길고 여기 숟가락 부분은 굉장히 작아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효모액을 만들 때 설탕 2스푼 넣고 효모 2스푼 넣을 때 그때 푸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아이고, 약숟가락이 필요했고 아마 이거 찾은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스포이트가 필요해요. 스포이트는 효모액을 다 만든 다음에 스포이트로 그걸 쭉 빨아 올려서 시험관에 아이고, 선생님 다시 그릴게요. 시험관에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효모액을 넣어줄 거예요. 스포이트 다 뭔지 알죠? 여기서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렸네. 자, 여기서 똑똑똑 해서 5ml를 넣어주는 거예요. 스포이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시험관이 필요하죠. 시험관 필요해요.
그리고 더 찾은 친구들 있어요? 우리 이 효모액 관찰할 때 몇 분 후에 관찰한다고 했어요. 15분이라고 했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15분. 맞아요. 15분이 어떻게 지났는지 알 수 있는 시계가 필요하겠죠. 시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실 안전을 위해서 실험할 때 꼭 착용해야 하는 게 있어요. 실험용 장갑이 있으면 좋겠어요. 장갑, 실험용 장갑. 요 정도 준비물 선생님은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개나 찾았나요? 선생님 생각에 아마 물, 설탕, 효모는 다 찾았을 거고, 그치? 그리고 시험관 정도? 비커랑 시험관대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요 약숟가락, 스포이트, 시계, 장갑은 아마 찾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드디어 이제 실험 과정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실험 과정은 그대로 베껴 쓰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과학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실험 과정을 적을 때는 이렇게 줄글로 이렇게 쭉 우리 소설 쓰듯이 아니면 일기 쓰듯이 이렇게 이었으면 안 돼요. 실험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를 해야 돼요. 선생님 불러주지 않을 거예요. 1단계부터 1, 2, 3, 4, 5 이렇게 나누어서 실험을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힌트를 조금씩 줄게요. 자, 1단계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효모액을 만들어야 되겠죠. 효모액을 만들어야 하는데 효모액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여기 선생님이 불러준 준비물과 그리고 여기에 그려놓은 실험 방법, 요 조건들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돼요. 효모액을 만들 때 물은 얼만큼 넣고 그리고 효모랑 설탕을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어디에 무엇을 이용해서 넣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에서는 좀 간단해요. 이 만든 효모액을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효모액을 시험관에 넣어야 되겠죠? 시험관에 넣을 때 우리 필요한 도구들 아까 여기서 선생님 얘기했어요. 힌트. 무엇을 이용해서 시험관에 얼만큼, 얼마나 몇 밀리리터 넣는지 요거를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단계에서는 이제 비커를 2개 준비하고 뭘 걸쳐야 돼요? 시험관을 잡아줄 가열용 시험관대를 걸쳐놔야 된다고 했죠? 요거를 글로 적어주세요. 선생님은 힌트를 주느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글로 적어줘야 돼요. 자, 4단계도 간단해요. 4단계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관찰을 해야 되겠죠. 시험관 2개를 담그고 관찰을 한다. 눈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뜨고 관찰을 한다는 내용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관찰을 했으니 마지막 5번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15분 기다렸다가 15분 후에 무엇을 한다? 측정을 한다. 관찰한 결과를 측정한다. 측정해서 기록한다까지 5단계로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선생님이 불러준 힌트를 듣고 실험 단계를 정리할 수 있나요? 이 실험 과정은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의 동생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누가 읽어도 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어야 해요. 혹시 나는 이 5단계보다 더 많은 단계로 더 나누어서 더 자세히 쓰고 싶다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이것도 동영상 끄고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봅시다. 지금 틀렸다고 걱정할 필요 없이 자기 생각 쓰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인데요. 이 실험에서 모든 구성원이 할 역할을 정해서 써보래요. 이 실험이 사실 과학실에서 했으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머니 같이 하는 거라서 각각 역할을 맡아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불가능이래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활동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모듬에서 세운 실험 계획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서 수정을 해볼 거래요. 여기 보면 우리 이 실험 과정을 이렇게 열심히 정리를 했는데 이게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모든 친구들이랑 돌려보면서 같이 고쳐야 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 실험 과정을 교과서 잠시만 교과서 다음 페이지 교과서 보면 교과서 14쪽에서 15쪽 과학책 14에서 15쪽 보면 실험 과정이 사실 5단계로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준비물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사실 정답이 나와 있었어요. 자, 자기가 적은 부분하고 그리고 요 교과서 14, 15쪽에 나와 있는 단계랑 같이 비교해보고 자기가 적은 실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직접 수정하지 말고 요 밑에다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여기다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효모와 설탕의 양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또는 나는 뭐 물의 온도를 깜빡하고 적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한 두세 가지만 찾아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혹시 완벽하게 이 책하고 선생님 저 이 책하고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잘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너무 열심히 잘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필기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엔 우리 이 계획한 실험을 실제로 해보고 관찰 측정해보는 과정을 공부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